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입니다. 진영을 넘잡고 진영에 갇혀 방송하는 본격 편파 방송 더 라커룸, 목요일에는 진보편을 두 분과 함께하는 블루 라커룸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죠. 먼저 박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그리고 민주진영의 JYP 박진영 부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새해 바람이 있으시다면. 아, 저는 진짜 바람이 네. 무탈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어. 딱 내년 이맘때에 어. 이 블루라커룸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아직 딱 보니까 프로그램 존폐 위기가 있어 보입니까? 그건 아닌데 1년 이상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여기 중에 한 명 다 뭐 문제 생겨서 아, 딴데 갈 이렇게 수도 요 멤버 있고. 그대로. 그대로 가기를. 아, 이게 기대해 요 봅니다. 멤버 그대로 예. 건배사. 예. 이 멤버 그대로. 이 멤버 그대로. 예. 원장님은. 저도 무탈했으면 좋겠다. 정말 와닿습니다. 그러네. 일단 갑자기. 개인적으로 음. 저와 우리 가족들의 건강, 어허. 그리고 주변에 저와 우리 박지훈 변호사를 비롯하여 네. 제가 좋아하는 이 동생 후배들 선배들도 또 건강하고, 어허. 그리고 경제 활동하면서 네. 또 사회에 또 기여도 하고, 그렇군요. 우리 뭐 앵커님을 비롯하여 아유, 감사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예. 그게 확대돼서 우리 대한민국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숙연해졌는데. 예. 아무튼 그 좋은 기운과 바람을 담아서 자, 오늘 방송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면 어제 처음으로 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어제 대국민 사과 장면인데 일단은 과거의 일들 그리고 이것을 사법부에 맡기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심 끌었던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없어가지고 전련 네.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과인 듯 아닌 듯 사과 같은 뭐 알 수 없는 알 수 없어요. 거의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절연을 하고 통렬하게 사과를 하는 모습이면 예. 이건 사과구나 하는데 애매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역사적 평가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 그건 사과가 지금은 안 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윤석열 절연 부분이 전혀 빠져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원장님. 개사과 이후에 이번에는 알맹이 빠진 사과. 알맹이 빠진 사과. 네, 개사과보다 못했다. 그렇죠. 잘못된 수단이다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예. 법률적 단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체제 부정 세력, 반헌법 세력과 절연하겠습니다. 예. 윤석열이라는 이름 고명하기 힘들면요. 그 정도라도 정확하게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못하는 이유는 윤어게인 세력들이 본인을 당대표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예. 제대로 사과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윤어게인이라고 이제 외치지도 못하고 예. 중간에 끼어가지고 어허. 죽도 밥도 아닌 상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어제 이 정도 사과한 것도 지금 보수층에서는 엄청 큰 그렇죠. 난리가 났다. 그렇죠. 전환기 씨가 지금 예. 깜짝 놀랐다 뭐 이러면서 나오고 있는데. 사형 받게 만들려고 저러나 그러니까요. 막 그런 예.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게 그거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자유롭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하. 윤어게인들 뭐 이른바 좀 극우적인 사람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예. 김문수 당시 후보를 제치고 본인이 당대표 됐다고 본인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갈 때는 지방선거에 이제 큰 패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꿔보자고 한 게 이 정도인데 예. 이 정도도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사실은 장동혁 대표의 사과가 오히려 기름을 좀 붓는 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더 갈등이 생길 것 같습니다. 더 갈등이 생긴다. 예.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사과였기 그렇죠. 때문에 뭐 보수도 버림받고 또 진보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군요. 그렇죠. 네. 그 전환기 씨가 귀가 얇아서 원칙 버렸다.
윤 버리면 장동혁 버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분 스스로 뭐랄까 장동혁 체제에 대한 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까요? 그러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또 장동혁 대표도 뭐 예전에 말해서 아주 고맙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맞아요, 뭐 맞아요. 지명 최고 안 한다니까 네. 감사하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 거 봤을 때는 교감은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환길이라는 존재가 어느 정도 지분이 있거나 네. 어느 정도 역할이 있다는 거를 네. 장동혁 대표도 애써 부인하거나 외면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예. 전환길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 상황에서 이런 멘트들이 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난감은 할 거예요. 예. 그 장동혁 대표 그래서 사과인 듯 아닌 듯 애매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뭐라 하는 거잖아요. 글쎄 이제 앞으로 저는 좀 다른 맥락이긴 한데 결국은 이걸 파거나 해결하는 방법은 또 다른 곳을 찌르는 방법이거든요. 또 다른 거. 단계입니다. 단계. 네,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징계. 그래서 그 맥락에선 사과한 게 아닌가. 그래서 또 전환길 씨나 등등 이분들의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그걸로 좀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기를 좀 땡겼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과의 시기를 땡겼다. 하루 정도 땡겼거든요. 예. 예. 곧 이제 징계 논의가 내일인가요? 뭐 있었다고 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이른바 예. 성동격서 어허. 전술인 거죠. 예. 아. 이제 어제 이 장동혁 대표 사과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박형준 부산시장 환영한다 입장을 밝혔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미흡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고려가 돼서 왠지 또 윤리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윤리위원회가 지금 위원장까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예. 뭐 마찬가지로 윤민우 교수 예. 상당히 좀 한동훈 전 대표한테 불리해 보이는 인선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아마 징계는 최고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최고를 하면 제명이나 탈당 권고가 뭐 권유가 어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상당한 수준의 징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어. 그게 된다 그러면 이 사과 부분 예. 약간 잠재워질 수가 있어요. 약간이 아니고 많이 잠재워질 수도 있어요. 예. 어쩌면 국민의힘에서 이 전환기 씨를 비롯해서 예. 약간 그 보수적인 분들이 음. 바라는 거는 일단 한동훈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정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 한동훈은 빼고. 예, 먼저 한동훈 빼고 근데 왜 이렇게 선한 후이 제가 만들어봤어요. 선한 선한 후 이재명. 선 한동훈 후 나중에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비판한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한 꼭- 후이. 예, 선한 후이야. 제가 근데 만들어봤어요 그냥. 멋있는데. 멋있진 않은데 네, 제가 만들어봤어요. 선한 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한 장동혁 대표 거기에 맞게 이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동격서의 또 다른 이름. 예, 선한 선한 후이. 예. 옛날 그 춘추전국 시대 전략 중에 원교 근공도 있습니다. 그 뭡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사귀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쳐낸다. 옆에 있는 경쟁자부터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게 저는 한동훈 대표부터 먼저 쳐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오세훈 시장이나 박영준 시장은 예. 울며 겨자 먹기로 아하. 아, 잘했다. 우리 사과한 걸로 해줘. 아하. 우리 사과한 걸로 안 하고 이제 에헤. 자기 스스로 최면 거는 거죠. 그래야지 대중들한테도 사과했다. 우리 당이 사과했으니까 우리 중도로 가고 있습니다. 아하. 표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두 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있는 유권자를 향해서 이제 당연히 공식 사과했다라고 하면 네. 이제 선거운동 전략 아마 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다른 쇄신안 중에 하나가 당명 교체입니다. 국민의힘 이름을 당원들에게 물어봐갖고 필요하면 이제 당명 교체하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까지 그쵸. 왔는데 박 변호사님 새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나라당을 좀 오래 했었어요. 한나라당, 한나라당 맞네. 예. 예창 당시 총재가 꽤 오래 하다가 이명박까지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차떼기 뭐 등등으로 새누리당을 해가지고 사실 집권까지 성공을 합니다. 네. 박근혜. 그러니까 그때는 당을 바꿨을 때 당명을 바꿨을 때 뭔가 쇄신했다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 후에 우리 기억을 하겠지만 너무 많이 바꿨어요. 맞아요. 자, 아주 기억도 맞나?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까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일 생기면 바꾸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 전에 그까지는 그나마 저는 먹혔다고 봤어요. 당명 바꾸면서 체질도 바뀌는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은 그 계속 바꾸는 단계에서 한 번 더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바꾸든지 감동이 간에 주기 어렵다. 감동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당명도 당명인데 당을 상대 색깔도 혹시 바뀔 수 있을까? 빨간색이었잖아요. 그 다시 원래 항상 그 빨갱이 뭐 이런 얘기하다가 근데 그 국민의 보수가 빨간색을 가져와서 굉장히 그것도 파격이었거든요. 근데 당면. 민주당이 파란색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 빨간색 못 놓는군요. 근데 예. 그 색깔의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주황색도 개혁신당 갖고 있어갖고 네, 뭘 할 수가 없네. 그
우리 이제 프랑스 국기가 자유평등 네. 박애 네. 또는 뭐 사회적 연대 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빨강이 가지고 있는 게 공동체주의, 공화 어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파란색이 오히려 자유를 상징을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 민주당과 그러니까 공화당이 사실은 색깔이 좀 바뀐 거죠. 바뀌었네. 예. 예, 가지고 있는 건데 예. 저는 뭐 당명을 조롱삼아 하자면 뭐 윤어게인 당인데 실제로 하자면은 진지하게. 예. 진지하게 뭐 공화당 정도로 해주시는 게 어떨까? 미국이랑 똑같은데 그러면? 예, 그 원래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아. 또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 공화당이 있고 이게 공화당. 예, 공화주의, 민주주의를 같이 어울러가는 좋은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저도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당명에 국민의힘이 좀 그렇게 이제 쓰긴 썼지만 네. 어색하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당에 들어가야 될 이름이 자유라든지 뭐 정의라든지 예. 지금 말하던 공화라든지 음. 근데 민주는 쓰기 좀 그럴 거예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국민, 아. 자유, 한국 비싸기는 비싼데 예. 정의 뭐 이런 것들을 합쳐서 하나 만들면 오히려 뭐 공화가 들어가는 거 저는 좀 찬성을 해요. 그 공화당 이제 가까이는 조원진 대표 있긴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있었고 있어요. 그 예전에는 삼김시대 김종필 예. 전 총재가 또 공화당 민주공화당이 민주공화당. 있었어요. 네, 네, 그분이 대선 나왔을 때 공화당. 네. 네. 그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 옛날 공화당 옛날 그대로 예, 썼거든요. 그 공화당 예. 있었는데 아무튼 공화 우리 원장님은 또 어떤 단어가 또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뭐 그것도 괜찮고요. 뭐 자유당도 괜찮고 그 자유당주당 이승만 대통령. 아 근데 자유한국당이 어쩌면 자유한국당이 자유. 잘 만드는 잘 만드는 당이 좀 당 있죠. 이름이죠. 근데 국민의힘은 자유 사실 이게 자유공화당 자유공화당. 약간 오른쪽으로 간 냄새가 많이 나요. 국민이라는 단어 사실 외국의 국가에서는 네. 극우 정당들이 국민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네. 그런가요? 자유공화당, 뭐 자유정의당, 뭐 그래요. 어쨌든 자공당, 자정당, 뭐라도 하겠죠. 예, 뭐. 아무튼 뭐 또 새로운 당명을 이제 2월 초 정도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가운데 주목받는 게 이분이 이제 계엄 사고 하기 전날에 고성국 TV에 고성국 씨가 입당을 했어요. 이게 방송 예. 중에 김재원 최고가 입당 원서를 주고받는 장면이 있으면서 이게 입당을 했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왜냐하면 이 고성국 TV 고성국 씨가 그 작년에 내년 지방선거에 보수 유튜버들 지분으로 한 30석 정도 요구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좀 큰 파문이 있었었는데 이 당원으로 들어왔단 말이지. 고성국 박사가 직접 정치를 할지 예, 뭐 그것도 이제 궁금하고요. 예. 한편으로는 선생님으로 모신 거잖아요. 좀 그렇게 봅니다. 보수의 교사. 이제는 전략가? 밖에서 좋은 말고. 코칭을 하다가 윤석열이 망했잖아요. 네. 망했는데 국민의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예. 입주 과외 교사가 되지 않나. 학원 가다가 이제 입주가. 네, 입주 과외 교사가 되지 않나. 뭐 아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하. 공교롭습니다. 예. 계엄 사가 하루 전날에 입당이다. 그리고 뭐 유튜브 방송 중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최고위원이 그렇죠.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입당 원서를 받아 이렇게. 받고 뭐 주고 등등의 얘기가 오갔다는 거는 저는 뭐 추측컨대 장동희 대표가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알았을 것이다. 우리는 퍼포먼스 있을 알 것이다.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겠죠. 대표 모르고 이렇게 한다? 그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렇다면 필수적으로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다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역할을 하지 않는데 들어간다? 그것도 납득이 좀 안 되거든요. 일단 언론 나온 건 최고위원은 아니다라고 이제 김재원 최고가 얘기를 하긴 지명직 최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상 나오니까 네. 최고위원 아니다 얘기했지만 홍보부 위원장 같은 뭐 그런 파트는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전략기획위원장 예. 저렇게 이럴 가능성도 그래요? 있고요. 실제로 아마 고성국 박사가 유튜브를 하는 상황이고 밖에서 뭐 컨설팅을 한다면은 당에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죠. 없잖아요. 예, 없죠. 근데 입당 원서를 썼다는 것은 직접적 개입 뭐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네. 그냥 입당했다고 그렇게 막 얘기할 수는 없어요. 퍼포먼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이상이라고 그 보는 게 이상에.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고성 TV의 썸네일을 보면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자. 장동혁 백기가 아니라 방패를 들었다. 장동혁 쇄신안의 핵심은 배신자 척결이다. 예, 요게 이제 가해교사 금방 우리 박진영 박진영 평론가님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겁니다. 그리고 또
고성국 TV 구독자가 제가 정확하게 100만이 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예, 걸 알고 엄청 많죠. 있습니다. 150만 될 걸. 그리고 120만, 뭐 130만. 약간은 저렇게 얘기를 하면 또 많은 분들이 그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맥락입니다. 선한 후이 금방 선 한동훈 후 이재명. 예, 저거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어허. 그렇게 이렇게 가니까 장동혁 대표 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 달라라고 고성국 박사가 직접 이렇게 끌어주는 모양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밖에서도 하지만 네. 이제 실제 입당을 했기 때문에 당 안에서도 이런 역할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공론장 들어와서 그렇죠. 당 의사결정 구조에 관여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예. 그 고성국 박사가 뭐 어쨌든 다른 사람들보다 네. 뭐 지식의 양은 좀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표현으로 그렇지만은 예. 말빨이라든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토론 능력도 있고 예. 그러면은 어떻게 보자면 이제까지 좀 중간에서 배회하던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간다.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윽박질러서 데리고 간다.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저도 뭐 생각이 방송을 듭니다. 많이 해봤었는데 그렇죠. 진행하는 방송에 몇 번 맞아요. 출연했었는데 예. 무서웠어요. 이길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아니 상대. 뭐 그게 이길 수 없는 게 제가 또 떨어져서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이 말하는 말빨이. 게 이게 셉니다. 세요. 그래서 저는 상상이 좀 되거든요. 만약에 어떤 공론의 장 특히 국민의힘의 중심에 간다면 예. 다 제압할 것 같아요. 조용히 있어. 어떤 식으로든. 장동혁 대표가 갈 거야. 꼭 장동혁 대표 알아서 편을 해. 들어서 알아서 할 하겠죠. 거야. 가면 조용히 있어. 지도부 편을 들어서 하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경험한 바는 그래요. 우리 박 변호사님 웬만해서 제가 기싸움에 안 거의 밀리거든요. 지지 않거든요. 거의 안 지거든요. 무서워요. 그래서 그 방송은 제가 자진하차했습니다. 아니 뭐 솔직히 얘기를 할게요. 그럴까지야. 뭐. 그 하차했어요. 무서워서 못 야, 가겠어요. 무서워서 못 갔다. 그 야. 고성국 박사가 이제 우리나라의 예. 정치평론 1세대입니다. 1세대기도 KBS 추적 60분 진행자였고 맞습니다. 네네. 또 이전에 KBS 라디오 진행도 했었었고 네, 그리고 저희 CBS도 원래는 이른바 했었고. 진짜 좌파 출신이에요. 예. 그분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국가보안법으로 옛날에 그 감옥 갔다 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예.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예.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렇기 때문에 내공은 있습니다. 그 방향이 저는 옳다고는 동의할 수 없는데요. 네. 원래 YS의 그 아들인 김현철 씨랑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네네네. 네, 그분과 활동 많이 했었었고 그 외에 또 그 고시원에서 논술 강사도 하시다가 그렇죠. 방송계로 오고 막 그랬었던 상황이 네. 있었는데 아무튼 분명 역할이 있을 것이다. 자, 윤리위원회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제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사이버 안보 전공자거든요. 이거 온라인상의 댓글 조작 이런 거 이제 말씀하는 분인데 결국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원포인트 릴리프, 원포인트 구원 투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공교롭긴 한데 예. 이제 뭐 이거는 뭐 과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전임이 여상원 그렇죠. 변호사, 예.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윤리위원장이 대부분 율사들이 했어요. 예. 뭐 변호사나 판사나 뭐 또 그게 또 상식에 뭐 그게 잘해서가 아니고 뭔가 심판을 해야 되니까. 권위. 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이번에는 좀 독특하게 경찰 쪽에 있는 교수님이 지금 예, 하는 예, 거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한 거 중에 뭐 댓글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전문가라고도 알려져 있고.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지금 문제가 뭔가 댓글 조작은 아니지만 글 조작, 허위 글 이런 거랑 또 맥락이 다 있어요.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런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냐고요. 고르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아니 딱 그 야야야 네가 해라 이래 된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이해서 이거 해라. 글 쓴 사람들 처리해 봐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하필이면 그 옆에 변호사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많죠. 보니까 많죠. 하필이면 이 댓글 작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하는 거 그건데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참 어떡합니까? 이렇게 알려줘도 참 사과라든가 노선 정립은 부정확한데 예. 누군가를 쳐내는 데는 정확하네요. 장동혁 대표가 내용으로는 예. 윤어게인 극단적 오른쪽에 있는 사람, 형식으로는 예. 사이버 댓글 테러 전문가 예. 싹 죽어서 한동훈 딱 이런 뜻이네요. 좀 그러잖아요. 이해를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이게 좀 1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년째 하는 맞죠? 한동훈 헌정 방송. 1년째 별의 순간을 잡아라. 일정 시간 지나면 한 20분 정도 방송하다 지나면 20분 후에는 항상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까지 하잖아요. 오늘도 한 20분 지났거든요. 네, 딱 지나면 딱 지니까 하거든요. 센터에 올라갔는데 또. 네, 근데 이거 지금도 아직 모르시는 거 아닌가 혹시? 지금은 이제 목까지 왔어요. 칼이 목까지 돌았어요. 이제. 칼이. 예, 이제는 진짜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계속 말을 하는 거는 이제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당무감사위가 있었다.
있었다. 그 부분에서 법적 쟁점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만약에 이제 이 윤리위원회에서 뭔가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 가처분 신청 이런 거를 할 것 같은데 그게 가처분 신청이 이제 법률적 예, 다툼을요. 다툼은 갈 것 같긴 한데. 그게 받아들이지고 안 받아들이고 떠나가지고 예. 이제 당원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 아, 그런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서 일단 제명하면 효력정지 뭐 가처분. 정말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 당원일 수는 있죠. 아. 그 시간 동안 예, 본안 소송 할 예, 때까지 예. 그 결론 날 때까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 선거 나가는 뭐 다 제약이 아무것도 있는 못 거고. 하는데요. 아. 이게 참 저는 답답합니다. 저는 검사와 판사의 예. 대결이다. 아, 법대로 해라. 장동혁과 예. 한동훈의 대결.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할 법대로 수밖에 없다. 음. 그리고 난 이후에 법대로 돌아가라. 아. 여기는 학교 법대입니다. 아, 그리고 두 분이 있을 곳은 예. 이 국민을 통합하고 네. 유연하게 상대를 포용하는 것이 아닌 법대로 가세요. 아, 다시 돌아가세요. 그렇군요. 그래 한동훈 대표는 참 제가 여기서 그 얘기도 했을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했을 때 예. 노고를 뭐 취하한다 축하 뭐 이런 얘기를 써서는 안 돼요. 음. 그거는 뭔가 서로 교감이 있을 때는 써고 답을 해주고 예. 그래서 뭐 화합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때 그런 걸 하면서 저는 약간 이런 생각 등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아, 그렇네. 저는 그래 생각했고 그때도 여기서 얘기했어요. 아. 맨날 하니까 한 주마다 하니까 그때도 했어요. 하면 안 된다. 등을 보여주면 맹수는 그 무슨 이게 등을 보이잖아. 물입니다 당연히. 찔르든지 물거든요. 예, 예. 바로 물잖아요 지금. 윤민우랑 맹수 딱 투입시키는 거 아닙니까? 윤민우 맥수. 예. 참. 예, 아무튼 국민의힘 또 징계위 상황, 윤리위 상황 또 지켜보시죠. 자, 이어서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해가지고 오는 주일 11일이죠.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혜훈 후보자 논란도 있고 또 공천 헌금 의혹으로 또 국민의힘이 뭐 특검하자 계속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일단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영상으로 잠깐 만나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후보자 지명 같은 파격 인선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네, 역시 네 분 모두 동일하게 동그라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김병기, 강선우 공천 헌금 의혹 개인의 일탈이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모두 동일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최고위원 후보자 이제 네 분인데요. 강득구 의원, 문정복 의원, 이건태 의원, 이성인 의원 네 분이 있었는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혜훈 후보자 같은 파격 인선 계속되는 네 분이 동시에 동그라미 그리고 개인 일탈이다 네 분 다 동그라미였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 지금 뭐 사실 그 인선은 뭐 상관없잖아요. 본인들이 하시는 게 아니니까 뭐 파격 인선 되든 안 되든 사실 본인들이 아니니까 대통령이 상관도 없다고 보죠. 예. 그런데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이혜훈 후보자 상황 봤을 때는 그나마 괜찮다고 보였던 사람인데도 이렇게 여러분이 이래 되는데 만약에 이제 예컨대 이제 보수 진영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쪽에 인사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하기 다른 의미의 파격 인사는 모르겠지만 보수 진영의 국민의힘의 인사를 쓴다는 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또 하기 쉽지 않다. 시끄러운 상황이니까 너무나. 그래서 뭐 근데 하든 말든 이분들 입장에서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 하지 말라 그럽니까? 본인들이 뭐 권한 있는 거 아닌데요. 굉장히 편한 얼굴로 동그라미 네 하시든지요. 뭐 우리는 그냥 하면 오케이 안 하면 오케이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이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공천 헌금 부분인데 예. 일단 아직까지 같은 의원들끼리 그 어떤 관계성 때문에 아직까지 똑같은 목소리 뭐 이 그런 거 하는구나. 적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거를 개인 일탈로 생각 뭐 정청래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휴먼 에러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네 명의 후보자가 다 공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부원장님. 저는 뭐 시스템적으로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러다. 시대적 문제도 있고요. 공천심사위원회에 왜 현역 의원이 들어가고 왜 지역위원장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사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또 하나 국회의원 공천심사위원회도 국회의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구나. 그럼 그 공천심사위원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또 심사를 합니까?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들한테 연락해서 부탁하기도 쉽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감히 한번 제안을 드리자면은 모든 심사위원회에
이익관계 당사자인 국회의원장과 지역위원장들은 빠져라. 국회 윤리특위에 국회의원들끼리 앉아있기 때문에 징계 안 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시대 유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순간에서부터 정치 개혁이라든가 또는 정당 민주주의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저희가 청년 시절에 박원순 시장님 살아계실 때 시민운동할 때 낙천 낙선 물갈이운동 본부라든가 이런 것들 기억나죠? 맞아요, 맞아요. 그 이후로 우리가 정치권 내의 자정 혁신 노력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예. 외부적인 정당 간의 싸움만 있고 정당 내부의 혁신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아유, 박진영 또 부원장님께서 아주 시스템에러 맞다. 또 이렇게까지 성찰적인 메시지를 주셨는데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굉장히 그래서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새로 이번 주일날 뽑히는 원내대표가 다음 지방선거까지 혹은 또 그 이후에 또 뭡니까 전당대회 8월에 있는데 그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할 텐데 박정, 백혜련, 진성준, 한병도 네 분인데 어떠세요? 이게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참 예측하기 어려운 게 그래요? 이게 의원님들이 본인들이 이제 친소 관계도 좀 중요하거든요. 네. 뭐 권리당원 득표도 필요하지만 아, 주된 득표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거는 우리가 이른바 표현이 맞는지 모르 반장 선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친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분이 좀 조금 친소 관계가 좀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누구? 얘기 되는 뭐 괜찮아요. 한병도 의원이 좀 오랫동안 한병도. 이쪽 저쪽 다 계셨으니까 아하. 또 문재인 정부 때도 특정 계파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제가 개인 잘 알 수는 없지만 좀 두루두루 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해봅니다. 자. 잘 모르겠어요. 박 변호사님의 예상. 어떻게 맞춥니까 이거를? 한병도 의원이 술은 한 병도 못 마십니다. 진짜. 늘 그렇게 유머하시는 분이에요. 실제로는 아주 재밌고 인성도 좋으시고 그래요. 야. 깊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가요? 네. 오. 저는 뭐 이 이름 알려진 분이 예. 돼야 된다고 봅니다. 늘. 4명 다 왜냐면요. 알려졌지 않습니까? 안 유명한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보자. 누가 안 유명한가 보자. 우리 반에 반장 뽑듯이 하지 말고 예. 당원들도 알고 당원들도 국민들도 알고. 아는 사람이 저는 대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지도의 문제와 그다음에 개파라고 하지 않고 저는 정파라고 하겠습니다. 예, 정파. 정파에 속해 있는 부분에서 이강 이야기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이강 이약. 네. 자, 박 변호사님이 오늘 방송 30분만 이렇게 크게 웃었어. 죄송해요. 자, 이강 이약. 네. 자, 이강 누구예요? 밝힐 수는 없는데요. 왜 안 밝혀주세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이강이 단일할 것 같아요. 이강이? 그럼 네. 되겠네요. 그래서 원사이드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이강이 그럼 박정 한병도예요? 뭐 말할 수 없습니다. 아하. 일단 한병도 의원은 한병도 했으니까 넣어주겠습니다. 네. 예. 옛날에 어학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아니 저는 뭐 어학 공부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 의원이 이제 어학 박정 어학원. 저는 민병철로 했습니다. 야, 또 세대가 그러네요. 정치권에서는 맞네. 유명하지 않은 거죠. 민병철 어학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원내대표 네 분 중에 한 분이 되는데 사실 정치부 기자들도 잘 몰라요. 네, 맞추기 어렵습니다. 항상 틀려요. 이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된다. 최고위원 4명 중에 이제 3명이 돼야 되는 이것도 거잖아요. 더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워요? 4명 중에 1명 뽑는 게 아니고요. 한 명 떨어지는 한 거잖아. 분만 탈락을 합니다. 야. 최저 득표자가 탈락을 하게 되는데 예. 이것도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박 변호사님께 어렵지 않아요. 될 사람 한 명은 확실한데 나머지 셋이 경쟁. 1등 누구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누가 확실히 돼? 지금 뭐 지지율이 뭐 나오니까 여론조사 압도적으로 나오시니까. 그분은 조금 괜찮다면 나머지 셋이 좀 경쟁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더 드네요. 그렇군요. 예. 우리 부원장님께서 누구랑 제일 근데 친하세요? 이제 4명 중에? 초선 재선인데 과연 이분들이 정당의 최고위원이 되는 게 맞습니까? 라는 근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야, 오늘 박정현 부원장님이 정당을 끌고 당을 나갈 향해서 쓴소리 아주 좋아요.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고위원이라면. 네. 음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제도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늘 집단 지도 체제 주장하거든요. 예. 1등 대표 뽑고 2등 최고위원 뽑는 걸로 하면은 1부 리그, 2부 리그처럼 돼가지고 최고위원들의 중진이 출마를 잘 안 합니다. 네.
근데 중진이 출마하면 1등하죠. 지난번에 뭐 김민석 최고라든가 그렇죠. 정청래 대표도 최고위원 할 때 1등 했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 싸움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이성윤 의원이 제일 유명하니까 아하.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방송도 많이 했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성윤 강덕구 정도가 앞서가지 않는가 뭐 그렇게 1, 보고 2위, 있습니다. 1, 2위는 네, 네. 이성윤. 그러면 나중에 문정복과 이건태의 싸움이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아, 다 그렇게 이미 말을 하셔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일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또 최고위원 후보군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당선자가.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경기 평택을의 이병진 의원과 전북 군산 김제 보안갑의 신영대 의원에 대해서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을 하면서 민주당이 지금 두 석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6.3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개수가 좀 늘어나게 됐어요. 이것도 이제 미니 총선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벌써부터 나오는데. 더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4개예요. 네. 인천 확정된 계양하고 아산도 있죠. 예. 강훈식 실장. 강원 실장과 이재명 예, 대통령이 두 군데하고 4군데인데 좀 더 있다면 10개까지 될 가능성도 있어요. 10개.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대법원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33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4월 초 예, 3월까지니까요. 633 예. 그렇다면 사실은 더 된다고 하면 미니 총선의 느낌도 듭니다. 사실. 10석이면 진짜 크네요. 예, 그래서 이러면 이제 각 정당이 예. 다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어. 한두 개면 뭐 예를 들어서 크게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만약에 미니 총선 같은 느낌 든다면 뭐 후보를 안 내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거론되는 게 이제 경기도에서도 꽤 많이 지금 이제 추가로 보궐선거 지역구가 나올 것 같거든요, 원장님. 그 외에도 현역 국회의원이 단체장 후보가 되면 또 사퇴하잖아요. 또 있죠. 그래 되면. 그렇죠. 예. 그러면 또 더 늘어날 수 있어서 그 10 플러스 알파네요. 네. 네. 예, 그렇군요. 야, 그러면 이거 뭐 여러 가지 민주당, 국민의힘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을 거고 조국혁신당도 좀 뭔가 근데 이게 예. 광역시도지사 선거가 이 보궐선거도 끌고 가버릴 겁니다. 아하.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광역시도지사 후보를 누구를 내느냐가 아하.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아하.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빠뜨린 거 하나만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해주세요. 신영대 의원 같은 경우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신영대 사무장의 군산. 그 법률 위반형인데 이 사무장이 공식적으로 사무장이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데 좀 억울하지 않나라는 측면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근데 뭐 이제 싶습니다. 재판이 된 거기 때문에 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이게 굳이 말하면 재판 소원 같은 거예요. 아, 예. 만약 된다면.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억울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거는 사실상- 보궐선거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아, 예, 사실상.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제가 조국혁신당 얘기했습니다만. 저 조국 혁신당은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특히 조국 대표 뭐 어디 나옵니까? 많잖아요. 어디든 나오고 싶겠죠. 어디든 나와라. 어디든 어디든 나올 지금 말했던 전북 같으면 되게 좋죠. 아, 군산 김제 부안 어이구 좋죠. 조국 대표에게 저는 그런 생각은 아, 좀 추천하십니까?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박지훈 우리 변호사야말로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오. 왜요? 왜요? 갑자기 제가 정말 좋은 지역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조국 대표에게 전북 군산 그 나머지 지역에 뭐 그 지역도 위험하고요. 저는 사실은 예. 제가 조국 대표에 참모라면 어. 출마하지 않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 네. 재보궐이든 왜냐하면은 예, 지방선거든. 혹시라도 떨어지면 정치 생명에 결정적 타격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이제 출마를 위해서 민주당과도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대화가 안 돼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정청래 당대표가 그래도 조국 대표에 대해서 과거에 보면 여러 우호적인 발언도 많이 하긴 했었었는데 네네. 당대표 대 당대표로서 하는 건 또 다른 게임일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장 나가는 건 쉽지 않고요. 거기도 좀 떨어지면 뭐 어디든 다 떨어지면 끝나요. 정치인들은 그래요. 큰일 날 상황이긴 한데 예. 뭐 조국 대표가 지금 국회에 들어가냐 아니면 어디 당선되냐는데 저는 국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예. 그 중에 이제 오늘 이제 났던 지역구 중에 전북에 좀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아하. 아니면 뭐 이제 오늘부터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된다는 말은 아니고 생각을 하시라. 생각을 하신 것이다. 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지 그러니까. 독자 생존을 잘못 모색하면은 굉장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또 이 조국 대표가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의 또 충언을 좀 잘 들으시기를. 자, 이어서
근데 지방선거를 이제 생각하더라도 또 민주당의 최대 또 난제는 이 공천 헌금 의혹 관련을 또 매듭 지어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정청래 대표는 이제 시스템 에러 아니고 휴먼 에러다. 개인의 사례다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일단 해당 발언을 직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는 뭐 이 외에 다른 일이 없다라고 믿고 있고 없기를 바랍니다. 다만 중앙당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하겠다. 뭐 요즘 좀 유행이 되는데 시스템 에러냐 휴먼 에러냐 이런 얘기 하던데 이거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죠. 예. 자 일단 시스템 에러, 휴먼 에러. 일단 우리 부원장님은 시스템 에러 맞다. 휴먼 에러 이런 부분을 박 변호사님 강조해 주셨는데 이제 당 윤리심판 회의가 1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측에서 좀 연기를 요청했다 이런 보도도 있긴 합니다만 예정대로 간다. 12일이다. 10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됐죠. 예. 예. 원내대표 선거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날 뭐 미뤄지긴 어렵다고 네. 지금 했고요. 예. 되면 뭐 결과가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처분이 예, 저는 지금 상황상으로는 뭐 좀 큰 강한 징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큰 듭니다. 징계, 탈당, 뭐 제명이나 제명, 제명 혹은 탈당, 탈당. 네, 탈당 권유죠. 탈당 권유, 예, 권고, 권고. 예. 원장님. 뭐 저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탈당은 안 한다. 차라리 제명이나 탈당하나 난 정치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굉장히 뭐, 강하게 뭐, 나오잖아요.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맞는 이야기 같다는 게 이게 예. 보좌관과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이거 법률적 문제로 음. 크게 부딪힐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김병기 의원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이야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김병기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그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배수진을 쳐고 본인이 방어할 수 있는 최대치의 방어를 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12일 다음 주 월요일 또 중요한 날이 민주당으로서 될 것 같고 19일 또 바로 일주일 후에 19일에 이해훈 기획예산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인사청문회가 딱 하루 하기로 결정됐다. 예, 원래 이틀 해달라고 뭐 하던데 하루 하는 게 낫죠. 하루에 충분히 질문할 기회를 준다. 국민의힘이 이게 곤욕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질문하면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돼요. 본인들 당원일 때 그러니까요. 본인들 공천했을 때 질문해놓고 보면 우리 땐데? 질문해보면 우리 땐데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딜레마인 거예요. 예. 뭐 이틀 뭐 3일 하자고 그 난리를 쳤지만 결국은 하루를 할 것 같고요. 질문이 뭐 질문해야죠. 예. 당연히 국민의 눈높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예. 질문해서 답을 할 때 아마 이해훈 후보자가 답변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아주 곤란한 게 답변을 많이 될 거예요. 답변이. 예컨대 내란 물어보면 계엄 내란 맞습니다. 윤석열 잘못했고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답변하면 그거 어떡할 겁니까? 그런 등등의 이제 그때 하루로 사실 족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루면 충분하다. 그렇죠. 근데 이 후보자도 어떻게 과연 소명할 것이냐. 그리고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하게 또 공격할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랄까요. 이게 또 완벽하게 보호하기도 어렵고. 방어 안 할 것 같아요. 방어할 그래요? 필요는 분위기는. 없죠. 네. 굳이. 그래요. 네. 외부에서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또 이게 계엄과 내란 문제에 대해서도 워낙 또 이게 거래 다른 입장에 또 네, 사과는 하긴 했지만 네네. 그것을 또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 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확인과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뭐 확장 재정이냐 건전 재정이라는 음. 식의 정책 질문을 가지고 소신을. 이해훈 의원에 전 의원에게 아하. 뭐 비판도 하고 예. 또 수용도 하고 하는 적절한 균형감 있는 스탠스를 취할 것 같아요. 예, 일단 대통령의 기본 정책 방향 자체 확장 재정인데 그렇죠. 이분은 그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그 최근에 또 바뀌었더라고. 어디 가서 적극 재정하겠다고 이렇게. 그래요. 그걸 봤을 때는 이제 이거 무조건 저는 뭐 이해훈 후보자가 네. 돌아갈 데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무조건 납작 엎드릴 것이다. 예, 왜냐하면 그쪽에서 나와가지고 그 배신자 소리 들어가면서 왔는데. 글로 못 가는데 네. 강선호 후보자가 예전에 뭐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민주당 그 의원 복귀하면 되니까. 복귀하면 되니까 의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잘못되면 이민 가야 돼요. 지금 뭐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모든 걸 사과하고 음.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낙마하면 민주당 입당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못하죠. 입당이 예. 됩니까? 어. 국민의힘도 안 되고 어디 갑니까? 그러면 이해훈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청문회를 엄청 잘 준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종 결정.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주 낮은 자세로 네.
잘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이해운 의원이 지난번에 이제 내란에 대해서 찬성한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들에게도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처신의 문제에서 예. 저는 사과할 필요가 있다. 상도이. 예, 상도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역으로 더불어서 예. 내란이라든가 윤석열 관련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될 또 의무도 생기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후보자는 거의 또 청문회까지 10일 좀 넘게 남았고 그 사이 또 뭐가 더 나올지 모르는 그렇죠. 상황이기 그게 때문에 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렇긴 해요. 그래서 과연 19일까지 갈 수 있을 것이 이 버틸 수 부분도 있으냐, 이 예, 그 부분이. 부분도 좀 네. 포인트이긴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두 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